안녕하세요. DD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D, MySQL을 PDO 방식으로 PHP 데이터 오브젝트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개념으로 알려드리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거 말고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PDO로 이제 뭐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하는 강의가 항상 그렇듯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나 개념 이런 걸 익히시려고 초보신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다라는 점 양해 바라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PDO를 연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DB 커넥션 여태까지 했던 방식과 거의 흡사한데요. 일단 뭐 DB 호스트, DB 네임, 유저, 패스워드, 그리고 그 캐릭셋 방식 뭔지는 미리 설정을 해놓고 트라이 캐치가 뭐냐면, 트라이가 이제 시도를 해서 성공하면 요 안에 거를 실행을 하고, 만약에 실패가 나면 캐치에 의해서 PDO exception, 그러니까 예외 처리란 뜻이죠. PDO가 예외 처리가 되면 EX라는 변수에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그 중에서 get 메시지,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문이라고 하는데, 이 트라이 캐치문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버에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요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응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게 표준이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고요. new 해가지고 PDO 개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래스 만들 때 new PDO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PDO를 불러오고, 거기에 MySQL을 쓰겠다, 호스트는 요 위에 적어준 거 쓰고, 만약에 포트가 3306이면 생략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표시해줘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요. 3306이 아닌 3037이라든가 뭐 3307이라든가 이렇게 포트를 바꿔서 쓰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트 번호 써주시고, 그다음 DB 네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러를 이용할 거고, 그리고 캐릭셋은 UTF-8 방식이고, 그다음에 DB 유저와 패스워드는 각각 적어놓은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커넥션이라는 변수, 커넥트라는 변수에 해당하는 생성된 PDO의 정보를 넣은 다음에 set attribute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에러를 설정하면 이제 예외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exception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 try catch문에 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set attribute를 했기 때문에 커넥션이 일어났을 거예요. 정상적인 커넥션이 되면 서버의 연결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나오는 이런 개념이고요. 요 밑에서부터가 제가 늘 이용하는 CRUD 방식으로 한번 DB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스케줄러라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응용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CRUD니까 당연히 인서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예제 소스들은 늘 그렇듯이 제 카페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이라는 변수가 이제 DB에 연결된 변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프리피어 해가지고, 프리피어가 이제 이제 SQL 문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insert into schedule에 data subject connect reg data, 요게 이제 DB에 있는 요 순서죠. date subject connect reg data 해가지고 컬럼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value를 해서 실제로 들어갈 문장을 넣는데, 여기 보면 기존과 다른 게 여기 이제 bind value라 그래서 bind value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date라는 변수를 넣겠다, subject 변수, connect 변수를 넣겠다. now data는 이제 현재 DB 서버의 현재 시간, 시분초, 날, 그러니까 날짜랑 시간이 들어가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bind value에 의해서 요 위에 설정해 준 요 변수들을 차례대로 집어넣는 구조입니다. 바인드를 넣는 방식은 이런 방식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면,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데이터라는 여기에 이제 요 데이터 값이 데이트 값이 들어가고, 서브젝트는 여기 서브젝트에 여기 입력한 값이 들어가고, 커넥트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execute 시켜주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SMTP라는 요 커넥션 걸어놓고 프리피어 해주고 바인드 밸류 넣어준 요거를 execute 실행하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고 나면 요 connect에 last insert id라는 얘를 걸어주면 여기가 저장되고 나서 생긴 새로운 idx, 그러니까 요 번호죠. 지금은 보시면 여기 8번인데 저 같은 경우는 9번을 지워서 10번이 아마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가 여기 담기고 스케줄 등록한 새로운 아이디, 요걸 가지고 뭔가 응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금 인서트된 번호에 생성된 IDX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10번이 생성됐죠. 생성됐고 새로 고침해 보면 여기 10번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인드 밸류를 넣는 방법이 요거 말고도 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주석 처리해 주고 여기 밑에다가 어떻게 넣냐면 이제 인서트 이렇게 하고 여기를 set으로 바꿔요. set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물음표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뒤에 밸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밸류가 필요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여기다가 now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각각 물음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물음표 넣어주고 물음표 넣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인드 밸류가 요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1, 2, 3 순서예요. 물음표의 순서.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세 번째 물음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 레그 데이터에서 나우 데이터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그러면 요거를 실행했을 때도 동일한 이렇게 11번이 생성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드 밸류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쓰시려면 프리페어를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인서트는 이제 끝났고요. 인서트 하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불러오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쓰는 방법인데 똑같아요. 커넥트는 요 위에 이제 DB에 접속한 커넥트를 계속 쓸 거니까 외워두시고, 프리페어가 이제 제가 쿼리 준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케줄에 있는 모든 걸 가져와서 execute 실행을 해줄 거고요. 쿼리 실행, execute가 실행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고,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생성된 거 안에 내장된 함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execute 실행해주고 나서 SMTP를 이제 패치, 우리가 그 전에 MySQLi를 통해서 해보시면 패치 allow, 뭐 패치 row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거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치로 이제 가져와서 이 로우에 담아주고 그거를 한번 호출하는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가져왔죠. 그래서 패치는 이제 키 밸류 형태로 가져왔고 여기 뿌린 거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져왔던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쓰고 싶으면 그냥 에코 하고 여기다가 뭐 데이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날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만약에 서브젝트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서브젝트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서브젝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서브젝트가 요거 동일한 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주석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 이제 로우 배열 형태로 해서 쭉 가져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리절트라는 결과를 담기 위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다 테이블을 하나 써주는 게 좋겠죠. 테이블 보다 해가지고 2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끝에다가 이 리절트의 끝에 while이 끝나는 while문이 끝나는 여기다가 테이블을 마무리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에 쿼리를 돌릴 건데 아까 위에서처럼 쿼리 돌릴 때 프리페어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커넥션에 쿼리를 돌릴 거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먼트에 담고 얘를 패치를 돌릴 건데 패치 방식은 access 얘를 돌릴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오면 레코드라는 변수의 while문에 의해서 데이터가 갇힌 개수만큼 계속 돌겠죠. 그래서 돌면서 리절트에 이제 tr을 찍어주고 tr 안에 td에 이제 값을 넣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레코드의 컬럼명을
레코더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컬럼이라는 포이치 변수로 변환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호출을 하도록 되어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하면 요거를 보시면 64번의 에러, 64번의 에러. 컬럼명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데이터가 안 나오네. 자, 여기서 데이트 이렇게 해볼까요? 데이트 64번에 계속 에러가 나죠. 프리피어드 키 밸류,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이런 실수들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EXI 브레이크를 걸어서 포이치 나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하나만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가 나왔죠. 그렇죠? 데이터가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안 찍혔을까요? 그래서 리절트를 에코, 여기 점, 제가 여기를 실수했군요. 여기다가 점 찍어줘야 계속 연결이 되죠. 연결 구호를 제가 마지막에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컬럼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가 뭐 키라고 해주셨으면 똑같이 그냥 키라고 하면 포이치에 의해서 돌면서 이렇게 똑같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요거가 이제 우리가 리스트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드 하는 방법은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드 밸류를 써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인드 밸류를 쓰는 방법은 이제 커넥션 똑같이 프리피어드라고 해주고 데이터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인드 걸어줄 애, 그 애에 데이트라는 거를 넣어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날짜 거 7월 25일 거를 패치로 가져와서 돌릴 거죠. 돌릴 거고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 거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고 인덱스는 두 번째 거, 그래서 25일 날 첫 번째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역순으로 바꾸면 오토바이로 그냥 해주시면 되죠. IDX, DESC 이렇게 하게 되면 역순으로 나오고 여섯 번째에 아이디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리드 쪽을 한번 봤고요. 이제 수정 쪽을 볼 건데, 수정 쪽은 뭐 거의 응용이라서 어렵지는 않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 바인드 밸류는 아까 우리 리드 할 때, 인서트 할 때처럼 똑같아요. 같은 개념이 물음표를 써도 되고 그냥 바인드 밸류 땡땡 해가지고 쓰는 방식이 있죠. 위에 제가 여기 보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이렇게 바인드 밸류 했죠. 이런 방식으로 써도 되고 물음표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업데이트 스케줄에 데이트랑 서브젝트랑 컨택트로 얘를 넣을 건데, 걔한테 넣을 변수는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걔를 실행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뭔가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가보면 지금 7월 25일 인덱스가 7번째 거, 그죠? 인덱스가 7번째 거를 제가 7번 거를 수정하도록 바꿨어요. 그래서 7번 거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여기다가 XXS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7번에 있는 요게 바뀌겠죠. 실행을 하면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쓴다. 프리피어 해가지고 바인드 밸류 해서 execute 시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업데이트고요. 그러면 이제 딜리트만 남았죠. 딜리트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딜리트는 딜리트 프롬 스케줄 해가지고 그냥 콜이문 넣고요. 콜이문 넣은 상태로 그대로 커넥션에 execute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9번째, 지금 여기도 9번째가 없죠? 없으니까 10번째 걸 지워 볼게요. 10번째 데이터를 지워라 라고 했을 때 실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10번의 데이터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CRUD를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봤고요. 나머지 데이터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기존에 제가 CRUD 강의를 올리는 영상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응용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내용은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